도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임달입니다. 이제 곧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실사화 영화 뮬란이 중국의 반인권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비난을 거세게 받으며 현재 온라인에서 보이콧 뮬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등 관람 거부 운동이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코로나19로 인해 원래 오프라인 블록버스터 영화로 기획된 이 영화를 급하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개봉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으며 이 영화의 성공을 위해 기존 시나리오를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국가주의적 요소가 잘 드러나도록 수차례 수정하며 개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작비 2억 달러가 투입된 뮬란은 송승헌의 전 여자친구로 잘 알려진 중국 여배우 유역비가 주연을 맡았으며 견자단, 이영걸, 공리 등이 출연한 원작만 디즈니인 중국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뮬란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유역비가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를 비난해도 된다. 홍콩은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 최근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공안 당국과 중국 공산당 신장 선전부를 향해 감사 메시지를 포함하며 그간 위구르에서 자행되어 온 중국의 폭정과 인권 탄압 문제가 물 위로 올라오며 디즈니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이 장소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 사람들 약 100만 명을 감금하며 정신세뇌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곳으로 꿈과 희망을 주된 내용으로 전하는 디즈니가 중국 공산당의 만행에 잠재적으로 공모하는 것이라는 비난 역시 받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디즈니가 중국 현금에 중독됐다며 디즈니는 중국 공산당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는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보이콧 뮬란 해시태그 운동에 이어 리얼 뮬란이라는 해시태그 운동도 벌이며 2014년 홍콩의 우산 혁명을 주도한 아그네스 차우가 진정한 뮬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크티 동맹이라는 해시태그 운동 역시 함께 벌이고 있는데 밀크티 동맹은 태국, 대만, 홍콩 등에서 동시에 사랑받는 음료인 밀크티를 상징으로 해당 국가들이 반중국, 반독재를 기치로 연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언론은 뮬란은 시진핑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하며 이 영화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디즈니는 그간 침묵을 지켜오다가 어제 크리스틴 메카시 최고 재무책임자가 위구르에서의 촬영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미 중국에서 뮬란에 대한 보도 금지 지침을 내리며 뮬란의 흥행에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쟁을 기점으로 기존에 이미 무역전쟁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트럼프 정부와 시진핑 중국은 이 사태를 단순히 뮬란 영화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무역전쟁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할리우드에 유입된 중국 자본에 미국 제작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중국이라는 독이 든 꿀을 빨면서 할리우드 내에서도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의 칼날을 피해왔던 엔터테인먼트 업계 역시 새로운 제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가치가 미국의 정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LA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미국 내에서의 위챗 사용 금지령에 대해 중국은 컴퓨터가 생각보다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메일보다 위챗의 사용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금지령은 중국과 사업 중인 수많은 미국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그 사업 중에 할리우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그간 중국의 꿀을 열심히 빨아먹은 할리우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버릴 대로 커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중국의 보복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정치 잡지인 포린 폴리시는 기사 뮬란은 중국 자본에 대한 위험을 보여준다 해서 사업하는 미국인들은 중국 자본과 협업하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며 홍콩 민주화 사태 때 몇몇 발언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미국 농구리그 NBA와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를 예로 들었습니다. 기사는 마지막에
결국 중국의 신발에 키스하려고 줄선 기업들은 고향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의 한류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이 현지화를 통한 우회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역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한국 진출에 대해 별도의 법인이나 지사를 내지 않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안에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디즈니의 전략은 해당 국가의 1위인 사업자와 손을 잡고 이미 만들어진 검증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넷플릭스가 각국 현지에서 오리지널 드라마와 예능 등의 제작에 직접 투자해 서비스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급성장하며 한국 연매출이 최소 5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두 달마다 7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디즈니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식의 컨텐츠 제작 방식은 본사에서 직접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없다는 단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해당 국가의 입맛에 맞게 컨텐츠를 계속 수정해야 하므로 결국 이번 뮬란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투자한 영화 살아있다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을 벌어들이며 한국을 이용한 아시아 공략이라는 넷플릭스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평가되어집니다. 디즈니가 미래에 직접 제작 투자를 통한 컨텐츠 사업을 시행할지는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현지화 컨텐츠를 제작하여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컨텐츠가 갈수록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중요성이 컨텐츠 회사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AN의 폴 부치에리 회장은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나라와 시장마다 특색이 다르지만 전 지역에서 인기 있는 것은 한국 콘텐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이 발굴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상 해임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